그러니까 좀 동일한 키워드인데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?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돌 문화 같은 걸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이제 아이돌 시스템을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차용을 해서 또 이제 회사도 만들고 아이돌들을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아이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제 컨셉이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전혀 다르죠. 심지어 그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 한일 합작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. 그때 일본인 멤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네네. 일본에서 활동할 때 사진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 사진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. 이거는 왜 이런 양상이 있을까요? 이제 일본에서는 그 어린 여성들이 약간 귀여워 보이기를 원합니다. 근데 이제 귀여운 게 외모적으로만 귀여운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도 조금 아이처럼 예, 아이 같고 약간 모자라고 챙겨주고 싶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귀엽다, 이제 여성스럽다라는 생각을 받거든요. 그래서 아이돌 컨셉들도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되게 많죠. 약간 좀 사랄라한 네네네. 옷. 되게 귀여운 춤추고 네. 그런 근데 것도 우리나라 아이돌은 네. 되게 막 엄청 센 컨셉으로 아, 나오고 좀 걸크러쉬도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일본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요즘 또 인기 있는 캐릭터가 다나카잖아요. 많이들 진짜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사람인데 약간 일본의 좀 옛날 느낌이 나는 예. 그런 B급 2000년대 감성으로 초반 호스트. 네, 그런 걸 이렇게 음. 따라하는데 발음도 약간 어눌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또 뭘까요? 한 9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에 대한 경계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? 매력도 같이 느끼면서 네네. 경계도 같이 하고 그렇죠. 그렇죠? 예, 그래서 뭔가 세련됐다라고 동경도 하면서 또 굉장히 외색 문화라고 또 네네네. 배쳤다고 되게 복잡했죠. 예. 네. 그래서 이 뭐 좀만 그 일본 캐릭터를 따라하는 게 좀 외색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의 콘텐츠들이 이렇게 주류 문화로 떠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진 결과가 아닌가 네, 생각이 듭니다. 경계심이 누그러졌다. 저 그거 이해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제 딸아이가 일본 캐릭터들의 옷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서 왜 이렇게 요즘 일본 걸 좋아해?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. 나 이 말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. 얘네들 웃기잖아요. 얘네들 웃기잖아요. 오. 예,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와 또 다른 거야. 동경이나 아니면 존경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친구들이네. 이게 문화적으로 벌써 더 아래에 있다거나 아니면 쫓아가야 되는 세상으로 보지 않기 네네. 때문에 오히려 살짝 위에 있다는 느낌으로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 웃기잖아요. 약간 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좀 문화적으로 위상이 좀 네, 올라가면서 그런 인기도 네. 생겼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네요. 한국 문화가 기본적으로 타 문화에 대한 조롱이 거의 맥락에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문화예요. 네. 호환성 굉장히 좋은 문화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 얘네들 웃기잖아요가 딱 거기서만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예. 얘네들 우리보다 못하잖아요가 아니라 얘네들 웃기잖아요, 재밌잖아요 라고 하는 정도도 딱 저는 오히려 딱 거기서 수위 조절해줬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런 말들이 이제 열등감이 있으면 나오기 어려운 그렇죠. 말들이죠. 그 열등감이 예전에 좀 있었긴 했지 우리가. 그렇죠. 네. 저는 이제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친구네 집에 가면은 이제 일본 장난감들이 막 있었어요. 그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어서 그거 보고 막 침 질질 흘려서 아니 그렇다고 침을 질질을 정말 침이 나오더라고요.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? 그리고 이제 막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서 그때 한참 뭐 영구와 땡칠이 뭐 우레메 이런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일본의 그 뭐 마크로스라든가 이런 그 건담 이런 거 보면 눈이 도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왜 우린 저런 걸 못 만들까? 왜 우리 문화는 저렇게 멋지지 않을까?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죠. 약간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었는데 네네. 요즘은 지금은 오히려 K-팝, 뭐 K-드라마 혹은 영화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일본보다는 좀 한국의 콘텐츠를 좀 더 쳐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같은 이제 쪽의 문화는 아직도 일본의 영향력이
상당하고요. 분야별로도 예, 이렇게 예, 다른 게임은 거죠. 빼주세요. 제 게임 문화재단 이사장인데 네네네. 아 그렇죠. 게임은 장르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확실히 일본 게임도 똑같아. 그 장르에 옛날 계속 머물는데 그건 정말 잘하죠. 잘하는데 사실 한국의 게임은 워낙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게임은 살짝 이렇게 아, 해주시면 안 돼요. 네, 애니메이션까지는 내보라고. 네네. 네.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. 임기가 남지 깨알처럼. 않았지만 그럼 그만- 그동안의 그런 문화적 역량이 많이 성숙한 네.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이. 그만큼 우리 문화가 성숙했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한류 열풍이 약간 왜 옛날에 2004년도에 겨울연가 연사마가 되게 인기 네네. 많았잖아요. 그때 한류랑 또 다른 양상인 것 같기도 해요. 네,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여성분들 중심으로 한 인기가 50, 많았죠. 50대, 예, 50대 정도. 그래서 그분들이 겨울 연가에서 보이는 좀 약간 일본의 옛날 모습이라든지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하던 행동 이런 곳에서 향수를 굉장히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사람의 모습과 지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데 네. 그 과거라는 게 왜 굳이 과거라고 부를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훨씬 더 이해타산적이지 않은 감정들이 대부분 과거의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. 네. 순수한 네네네. 우리가 과거에는 순수했지.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과거에는 의리가 있었지. 과거에는 그래도 도의를 지켰지. 항상 보면은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감정. 현대 오히려 안 가지고 있고 많이 배신되고 위반되고 있는 감정들을 과거에서 찾거든요. 어차피 미래에선 못 찾으니까. 그걸 보여준 거예요. 사실은 과거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광한 거지. 옛날에 좋았던 우리의 모습을 네, 약간 네, 떠올리게 하는 걸 겨울연가를 좋아했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이 아마 양쪽 다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시기를 거쳐왔었던 것 같아요.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가 돼서 경제, 기술에 결핍이 있었고 일본은 한 지점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화의 결핍이 있었고 근데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다른 문화이지만 또 안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래서 그 결핍 그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 결핍이 서로에게 이제 충분히 채워지는 그 수준까지 오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미워하고 네. 그렇게 또 자기네들의 또 일부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또 그게 못마땅하고 맞아요. 혐이란 단어 있죠. 혐이란 단어 계속 갈 겁니다. 애증의 관계. 네, 정말 애증의 관계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 문화적인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. 네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